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알기 쉽게 법률 상식을 전해드리는 택소의 투시경 이택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매매 시 선 이전 등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라는 주제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요즘 부동산 개발이 한창이고 산천이 하루아침에 돌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토지를 잃고 시름의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주위에 많이 보입니다. 예상하지 않은 일로 많은 재산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면 그 정신적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재산보다도 몇 배가 중요한 건강까지 잃게 됩니다. 왜 이러한 일이 생기는지, 이러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어떤 한 분이 2000평 되는 임야를 갖고 있었습니다. 편의상 그분의 이름을 임소유 씨라고 하겠습니다. 최근 가까운 거리에 아파트와 상가가 들어서고 도로가 개설되고 조용하던 임야가 좀 시끌해졌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평당 1, 2만 원 밖에 안 되던 땅이 지금은 평당 20만 원, 30만 원이 간다고 합니다. 부동산 중개인들은 은근히 매도하라고 권유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임소유 씨는 당장 급히 돈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왠지 시간이 흐르면 그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하에 모든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먼 친척 되시는 분이 부동산 컨설팅의 명함을 제시하고 나타나서 모든 비용은 자신들이 책임을 질 테니까 모든 사업이 종료한 후에 비용 공제 후 평당 100만 원씩 지불할 테니 믿고 맡겨보라고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20억 원, 평생 만져보지 못한 돈이 생기는 것이어서 가슴이 설렜습니다. 그 대신 그들이 제시하는 조건은 자신들도 개발 비용이 부족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그 비용으로 충당해야 하는데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자신들에게 넘겨서 자신들 명의로 대출을 받던가, 둘째, 임소유 씨 명의로 그대로 두고 임소유 씨가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은 후에 비용을 충당하던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임소유 씨가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의 인상이 너무 좋고 신뢰성이 있어 보여서 임소유 씨는 이전 등기를 해주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찌 되었을까요? 개발업자들은 그 주위의 인접 토지까지 동일한 조건으로 선 이전 등기를 받은 후에 비교적 크게 택지 조성 사업을 시작했는데 개발 사업에 포함된 인근 토지가 원래는 종중 소유로서 종중원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었는데 종중에서 자신들의 소유를 종중원이 임의로 팔아 넘겼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공사중지 가처분 결정을 해서 재판이 끝날 때까지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만날 때마다 죄송하다고 사과를 합니다. 공사가 장기간 중단되고 은행이자는 점점 누적이 되고 급기야 은행이자를 납부하지 못해서 그 임야에 경매가 진행되는 사태까지 벌어졌고 그동안 개발업자는 다른 사채업자로부터 진 부채를 변제하기 위해서 대출 받은 돈의 대부분을 그쪽으로 지출했습니다. 결국 임소유 씨는 그 임야를 몽땅 날리고 말았습니다. 애초부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친 것이라면 사기죄로 고소를 해서 형사처벌이라도 받게 할 여지가 있지만 이 사건은 업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종중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바람에 공사를 하지 못하여 파탄에 이른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한 경우 공통적인 특징은 이 책임자로 앞에 나선 사람은 무일푼이어서 손해를 배상받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이 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소유 씨는 한탄합니다. 이런 사태를 애초에 예방하려면 임소유 씨가 이전 등기를 먼저 해주지 말고 임소유 씨가 소유권을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자신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을 해갖고 대출을 받는 것을 선택했어야 했다고 크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소유 씨는 어느 쪽을 선택했든 이미 불행의 늪에 빠진 겁니다. 자신 명의로 두고 자신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출을 받았더라도 방법만 다를 뿐 그 부동산을 날릴 운명에 처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업자들이 제시하는 두 개의 안을 모두 거절했어야 합니다. 그들의 안을 수긍을 하고 두 가지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지 고민하는 순간 이미 불행의 늪에 빠진 것입니다. 부동산 사기꾼들이 사기를 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설령 그들이 사기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한 자본금이 없이 하는 사업은 성실한 사람이 열심히 노력을 해도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 건과 같은 위험은 선량한 일반인으로서는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것까지 예상하여 배상 책임을 부과시키기가 어렵고, 만약 그런 위험까지 책임지라고 하면 개발업자들은 모두 발을 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나라에서는 이 신탁법이라는 법을 제정을 해서 부동산 신탁회사가 설립이 되어 이러한 사업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임소유 씨도 차라리 부동산 신탁회사에게 신탁을 하여 개발을 의뢰하였다면 비교적 안전하였을 것입니다. 부동산 신탁이라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 이 기회에 알아두시고 절대로 임소유 씨와 같은 황당한 불행을 겪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는 게 힘입니다. 몰라서 당하는 불행은 어디에 하소연도 할 수가 없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